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썰렁한 날씨에 춥고 우중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좀 시간들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꾸 해봐야 뭔가 훈련이 되겠지, 그죠? 지난주에 손녀딸 한비가 왔다 가서 계속 열이 나고 감기 증세인데 열이 안 떨어져요. 병원에 가면 입원하라고. 왜 이럴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살길래 애가 그렇게 의사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가느냐.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다 이게야. 저녁도 안 주고 뭐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이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 문 닫고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만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닫았대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오늘 저녁은 무조건 문을 열어라. 미세먼지가 사람을 죽일지라도 산소가 사람을 살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미세먼지가 사람을 한국에서 하루에 2명씩 죽는데 미세먼지로. 그러면 산소가 사람을 살리면 되지.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한 거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어떠냐 하니까 어젯밤에 열도 안 나고 잘 자버렸대. 참 산소가 중요하지, 그죠? 이 미세먼지가 눈에 안 보여요. 예. 중국에서 이 석탄을 연료로 쓰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앞에 10m 앞에 차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그죠? 예. 그래서 그 혹시 저 태백 탄광에 가면은 탄 캐는 광부들이 뭐 먹는지 알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왜요? 먼지 씻어내려고.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도 그거 많이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미세먼지 황사가 봄철에 효자 노릇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모든 벌레의 콧구멍을 막아가지고 해충의 번식을 억제해줘요.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이 폐포의 그 꽈리를 이렇게 딱 막아버려요. 그럼 산소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 몸에서는 막 산소가 필요해서 피를 빨리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맥박이 빠른 거는 지금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산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열이 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산소 부족이 오고 그게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혈류를 타면은 질병이 생기고 죽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야, 이 황사가 와도 산소가 필요하다. 예. 건강한 삶 872에는요. 하늘이 주는 소중한 공기는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것이며 마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활력을 주는 축복이 될 것이다. 공기를 환영하고 사랑하기를 배우면 신경 안정제가 됨을 증가할 것이다. 성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손 내려봐요. 다 문제 있네. 네. 다시 말하면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게 뭐가 부족이라고요? 산소 부족이다. 신선한 공기는 체내에 흐르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 신선한 공기는 몸을 상쾌하게 해주고 강인하고 건강하게 하며 마음을 평화롭고 온화하게 해준다. 그것은 몸을 상쾌하게 하는가 하면 마음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음의 평강과 평온을 누리게 하고 단잠을 자게 해준다. 왜
앞에서 그냥 말로 하지 저렇게 읽어줄까 이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건강 강의 한번 딱 나가면 몇 명이 들어와 볼 것 같아요? 네? 300명 이상 들어와요. 그거 하나 보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로 하는데 우리는 뭘 해요?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럴까? 엘렌 G 화이트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라. 그 다음에 교육하고 교육하고 교육하라. 어제도 원주 있는 분이 왔어요. 혈압이 높고 신장이 안 좋은데 나을 수 있냐 이거예요. 병원에도 기독교 병원, 삼성병원, 유명한 자연식 하는 의사 다 찾아다녔는데 말을 안 해준대. 뭐를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준대. 그냥 검사하고 하시오 그지? 뭐가 원이니까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 운전 배울 때 옆에 사람이 타고 가르쳐 주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옆에 사람이 해주나요? 자신이 하나요? 예,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신체가 깨끗하려면 핏줄을 타고 도는 피가 깨끗해야 한다. 피가 깨끗하려면 깨끗한 공기와 음식이 필요하다. 나쁜 음식을 먹고 불결한 공기를 마시면 여러 병에 걸린다. 어떤 병에 걸려요? 여러 병에. 이게 1882년 서신 1번에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말씀은 공기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뜻을 참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공기가 생명에는 필수인데 뭐의 근원이라고요? 영양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영양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모든 생명 에너지는 뭐와 가장 친하다 그랬죠? 물하고 가장 친하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가면 습할 때 뭔가 부패돼야 되는데 부패가 없어요. 그 물 주변에 뭐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산소라 그러지만 산소에 생명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막아줘요? 부패를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부근에서 잠을 자면은 모든 나쁜 공기를 몰고 어디로 다 가버릴까요? 생명 에너지가 물로 해서 다 내보내버려요. 그래서 황사 때도 여기 자는 거 문제 있을까요? 문제 없을 거예요. 도인이 엄마는 좀 문제 될 것 같아. 곧 둘레둘레 모여가지고 전부 다 밤마다 시골에서 뭐 할까요? 계속 불 때니까 그 연기가. 근데 지난해 올해 여기 오는 분들 보면은 무슨 암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폐암이 제일 많아. 이게 뭐와 연관이 있을까요? 공기와 연관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정말 좋은 미네랄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게 이 미네랄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지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대기권 밖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탈 때 금속 이온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호흡할 때 어디로 들어와요? 예, 호흡할 때 폐로 들어오면서 구리와 주석과 은과 금이 살균하듯이 폐를 이렇게 살균해줘야 돼요.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기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이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식욕을 못 찾는 사람들은 다 산소 부족이에요. 우리 몸이 밥 달라는 신호하고 산소 달라는 신호를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삶 707번에는 그대의 폐에 공기를 공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음식을 주지 않아 배고픈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부부싸움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독소를 해서 내보내려고 산소가 필요한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먹어봤어요? 찬밥에다 막 반찬 탁 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돌아 앉아가지고 막 먹어버리지. 그러고는 배가 부르니까 누워 한숨 자고 나면 어때요? 퉁퉁 뽑아버려요. 남편이 도와보면 너무 매력이 없어. 그럼 또 어떻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미인은 저녁을 안 먹는 게 미인이에요. 그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도 못생긴 얼굴이 없어요. 나름대로 개성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부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흔히 문페이스라 그래. 문은 뭐예요? 달덩이처럼 돼버리면 그때는 뭐 끝나버리지 뭐. 예. 그래서 이 성형외과 계통의 사람들이 이 볶음국수 먹는 걸 좋아 그래요. 저녁 안 먹는 거. 아무리 수술 이쁘게 해놔도 하룻밤만 저녁 먹고 나면 어때요? 막 퉁퉁 부어버려서 윤곽이 사라져 버리거든. 자, 제가 아까 처음 말하기를 미세먼지를 뭘로 털어버리면 돼요? 산소로 해결하면 되겠죠. 인체는 몸 안에 축적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인체의 작용을 홀로 버려두었더라면 하늘의 평범한 축복들, 곧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등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좋은 피를 가지기 위해 호흡을 잘해야 돼요. 호흡하는 걸 막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 불에지요. 문제 있을까요? 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콜셋, 스타킹, 순환이 안 돼요. 산소가 제일 많이 안 들어오는 첫째 원인은 저녁 먹는 거죠. 밥 먹고 뛰면 숨이 차서 우리가 힘들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건강한 삶 726에는 가슴이 완전히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인데 이렇게 해서 공기를 흠뻑 들어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들어 마셔요? 폐가 쪼그라들었는데 뭐 흠뻑 들어옵니까? 폐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아는 방법은 산을 급하게 뛰어 올라갈 때 숨 찬 사람은 닫혀 있고 숨이 안 찬 사람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먼저 찰까요? 힘이 먼저 빠질까요? 폐가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폐를 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선생이 잘못된 거예요. 선생이. 자, 제가 그랬죠. 폐하고 피부는 차이가 뭘까요? 피부는 추우면 닫히고 폐는 추우면 열리고. 그렇지. 아침마다 냉수에 들어갈 때마다 폐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빵 공장에 가보면요, 매일 그 빵 할 때 그 찌든 기름 있죠. 기계 오래 한쪽에 붙은 거는 정말 안 가요. 그런 떡지 기름때가 이 페퍼에 딱 붙어 있으면 폐가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뭐 운동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물에 아침마다 들어가는 제일 첫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뭐를 열기 위해서? 폐를 열기 위해서. 정말 신기한 것이 한 달만 하고 산에 올라가 보면 절대 숨이 안 차거든. 그거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구라도 다 숨이 차니까 아, 산에 갈 때 다 숨이 차다 이랬는데 실제 해보면 이건 숨이 안 차거든요. 일찍 죽고 싶으셔요? 건강한 삶 256에는 사면으로 막힌 방 안은 여자들을 창백하고 허약하게 하여 일찍 죽도록 한다. 서방님 바람 피울까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살아남는 자가 건강한 거예요. 그죠? 예, 문 좀 열고 자서 산소가 잘 들어와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건강한 삶 652에는 신선한 공기는 병자에게 어떠한 약보다 나으며 뭐보다 나아요? 어떠한 약보다 나으며 애가 아프니까 아빠 해열제를 줘야 돼. 병원에서 약을 주는데 먹여야 돼.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럴 거예요. 야 그냥 둬라.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원인을 찾아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만 열어놓고 자도 하룻밤새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약보다 나으며 먹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음식은 끊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들로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는 길이다. 여도 보니까 음식은 끊더라도 신선한 공기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들로 신속하게 회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조직의 힘은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마시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폐가 제한을 받아 산소가 공급되는 양이 제한된다면 피가 더러워지고 질병이 뒤따르게 된다. 이거는 708번에 있고요. 자, 제가 아까 그랬죠. 차면 피부는 닫히고 폐는 열리고 더우면 피부는 열리고 폐는 닫히고 이 건강한 삶 716에는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환경은 생명력을 몰아내고 두뇌의 민감성을 마비시킵니다. 폐는 수축되고 무슨 말이에요? 폐가 다치고 간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야, 이 양반이 폐가 더우면 다친다는 걸 인간이 발견하기도 전에 썼으니까 이거는 계시지, 그죠? 폐가 수축된다. 그래서 건강한 삶 726에는 몸의 건강은 신선한 공기를 얼마나 들이마시느냐에 크게 달려있다. 618에는요. 질병과 많은 고통은 창문이 꼭 닫혀있고 창문의 커튼이 가려져 신선한 공기와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했지만 참 너무 더 잘했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도인이 처음 올 때 뭐 감기 지지하게 달고 콧물 흐리고 찡찡거렸는데 착해졌어. 정직하고. 어저께 내가 물었어요. 차 타고 오면서. 도인아, 설이 다가온데 네 설에 원하는 게 뭐냐? 지우개를 하나 사줄까? 은반지를 하나 사줄까?
아니면 현금을 원하니? 돈을 원한대. 네가 양심적으로 일한 것에 비교해서 얼마를 받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물었더니만 1,000원요. 그래서 1,000원 주기로 했어요. 제가요? 제가 단위를 몰라요. 택배사한테 돈 안 주면 데모를 해요. 이 새비름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독 있는 걸 왜 먹으라 하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옛날에 그 전몽우리 알아요? 전몽우리? 그 생기면은 뭐 발랐어요? 뭐 반죽해서 붙여요? 밀가루 반죽해서 붙이지, 그죠? 예? 밀가루 반죽해서 붙이면 먹물이 상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이제 수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도 이해를 조금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기수은, 그걸 메탈 수은이라고 하는데 메탈은 금속이거든요. 왜 옛날에 혈압계에 보면 막 하얀 은색 나는 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그거는 그 미나바타 병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미나마타 지역에서 1956년에 그 공장에서 이 금속 수은이 내려가서 어패류에 축적이 되고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이제 신경장애가 오고 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 수은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이제 거부감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유기수은 외에 무기수은이 있어. 무기수은. 무기수은은 뭔가 하면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염소, 산소, 황과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결합이 되면 그 독성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공짜로 주면 큰 거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수산화 칼슘은 강알칼리제로 손이 녹아버려요. 그죠? 그 맹독성 양잿물을 비누를 만들려고 콩기름하고 이렇게 딱 섞어서 굳혀놓으면 뭐가 돼요? 근데 비누가 됐을 때는 아무리 씻고 문대도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참 묘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소금이 염소라는 맹독과 나트륨이라는 불완전 맹독이 딱 결합이 되고 나니까 평생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독이 있어요? 없어요? 독이 없어요. 청산가리 아세요? 청산가리가 우리가 비소라 그죠? 꽁 잡는 싸이나 그 청산가리요. 사람이 먹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근데 이 청산가리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살구씨, 사과씨, 수수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미국 식품의약안전국하고 NCI라는 미국 암연구재단은 이 살구씨에서 뽑은 비타민 B17이라는 레트리를 못 쓰게 만들어. 근데 이것이 암세포에게 투여하면 그냥 킬러 쳤을 때 파리떼 떨어지듯이 막 죽어버리는데 왜 못 쓰게 할까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청산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청산가리가 벤조알데히드라는 물질과 결합이 돼가지고 아무 해가 없어요. 여러분,
수수 오래 먹어가지고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었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은도 그래요. 쇠비름 속에 있는 수은은 어떤 다른 원소와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곡식에 수은이 제일 많이 든 게 뭘까요? 예, 밀이에요. 밀. 이 생것의 쇠비름의 81ppm이면 이 밀보다 340배가 많대. 과일보다는 뭐 한 2000배가 넘게 들어있고 보리보다는 900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 밀의 수은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겠죠. 근데 이 수은이 어떤 것보다도 살균력이 최고로 강해요. 이 젖의 먹물이도 뭡니까?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먹물이 어떻게 돼요? 삭는다 그랬죠. 야, 그게 가능할까? 이명래 고약이 종기 치료하는 수은이 원료잖아요. 그죠? 이명래 고약의 원료가 쇠비름이면 그 쇠비름 속에 수은이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밀에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내가 이제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수은의 영향으로 그럴 것인가 봤더니만 이 본초 강목의 쇠비름의 효능에 대해서 현벽을 파하고 이랬어요. 현벽을 파하고. 현벽이 뭔가 봤더니만 적치에 하나, 배꼽 양쪽 옆이나 옆구리에 막대기 또는 덩어리 모양으로 뭉쳐진 것, 만져지면 가끔 이게 통증이 있는 것. 여러분 여성들이 이렇게 아랫배 이렇게 오른쪽 왼쪽 눌리다 보면 뭐 덩어리 있어요? 그거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소갈을 멈추며, 소갈병은 당뇨겠죠. 예. 그 다음에 소갈을 멈추며 장을 튼튼히 하며 적백대하를 낫게 하고 혈벽과 진가를 파하며. 다른 거는 다 하는데 혈벽은 어혈로 생긴 뜬뜬한 종기. 여성들 혹 생리 때 보면 막 끈적한 거 막 덩어리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 또 진가라는 말은 뱃속에 덩어리가 생기는 병. 여성들은 아랫배 눌려보면 다 뭐가 있어요? 대개 덩어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백독두창, 이 나두창이라 그래서 위장계통의 열 때문에 머리에 나는 부스럼. 그 다음에 금창. 이 금창이 뭔가 하면요, 창과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하잖아요. 전쟁이요. 전쟁터에서 막 서로 칼과 창으로 찌르고 하다 보면 사람이 피가 흐르잖아요. 그죠? 거기에 칼과 창, 화살 따위로 생긴 상처 회복에 이 쇠비름이 특효다 이거예요. 이 수은이 뭐니까? 항생제 역할을 하니까. 근데 이 쇠비름이 속된 말로 천지? 예.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온 천지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처난 사람이 어디서라도 쉽게 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풀이 쇠비름이다. 근데 이 타감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감작용. 타감작용이 뭔지 압니까? 어떤 한 종류의 식물이 독성을 뿜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초제처럼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근데 이 쇠비름은
참깨하고 붙어 있으면 참깨를 못 크게 해버려요. 다른 건 몰라도 참깨밭에 새비름이 있으면 참깨 절대 못 먹어요. 농사 지을 때 이거 하나는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풀을 안 나게 제어하는 타감 작용이 제일 강한 곡식이 있는데 그게 수수예요. 수수. 수수밭에 이 무가 특히 영향을 받는데 무는 자라지를 못해. 상추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수수를 심으면 아마 풀이 제일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요 짧은 인생 사는데도 알아야 될 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졸업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졸업하면 끝냈다 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끊임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배움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늘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